첫 번째, 자해하는 금쪽인데요. 이 아이는 엄마가 혼내키면은 자신의 머리를 뜯으면서 자해하고 싶다고 직접 얘기를 해요. 엄마를 협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내면 아이가 이렇게 하는 걸까요? 굉장히 집착하는 내면 아이가 있어요. 엄마의 사랑과 그거를 되게 간절히 원해서 사랑이 아닌 거를 못 받아들여. 거부하는. 엄마가 혼내도 혼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엄마가 혼내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가해자야 엄마가. 날 공격해. 미움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공격하는 그 가해자 마음이 올라와서 엄마를 때릴 수는 없고 미움받을까 봐 자기를 막 때리는 거예요. 이때 엄마가 아이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네가 듣기 싫은 소리를 내가 지금 할 때 그걸 너는 가해자라고 미움이라고 느끼고 다른 사람도 네가 원치 않는 말을 할 때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자기가 가해자라는 거. 가해자를 인식을 못하니까 가해자 마음과 합체돼서 자기를 막 가해하는 거예요. 그 가해자 마음이 이상하다는 걸 아이들은 마음이 발달이 있어서 차근차근 설명하면 알거든요. 자, 내가 널 혼내켰어. 그러면 너 잘 되라고 혼내킨 거야? 잘못되라고 혼내킨 거야? 이거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그거를 바로 마음으로 못 받아들여도 계속 반복해서 선생님이 너 이거 틀린 거 알려줬어. 틀렸다고 해줬어. 그러면 네가 틀린 답을 썼는데 맞았네, 잘했네 이러면 넌 바보 되는 거야. 틀린 거 아니까. 고쳐주는 거지? 너를 사랑하는 거지? 그건 가해자 아니야. 근데 네가 그걸 안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게 가해자야. 그러면 그 가해자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겠다고 할 때 너는 되게 멍청한 애가 되고 앞으로 인생 살 때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를 못해 하면서 그 실제 현실에서 있었던 예를 들어서 하나씩 애가 몸으로 체득하게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하면 조금씩 교정이 돼요. 그걸 한꺼번에 훅 받아들이를 바래도 안 되고 그냥 내비두고 안 혼내키고 얘를 사랑만 줘서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릴 때부터 미움받는 훈련을 해야 돼. 이렇게 미움 못 받는 아이들은 가해자가 되거든. 미움을 못 받는 아이들은 미움을 받았다고 느낄 때 자기가 미움받았다고 느끼는 마음이 가해자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실제 미움이 아니잖아, 미움은. 그렇죠? 틀렸는데 아이고 잘했네 이럴 수는 없잖아. 그렇지? 너 이거 틀렸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공격성으로 느끼면서 너 그렇게 하지 마 하면서 자해를 하는 거니까 그 교정을 해서 자기가 상대의 마음을 못 받아들이고 다 내 뜻대로 맞춰줘야지 내 마음에 안 들게만 하면 당신이 가해자라고 생각하면서 밀어내는 그 가해자 마음 자꾸 인식시켜야 돼요. 고쳐야 된다. 반드시 고쳐야 되지. 이 아이는 그냥 크면 큰일 납니다. 이 아이가 학업 시간에도 자신이 문제를 틀린 부분을 선생님이 지적을 하면 자신은 완벽주의자라고 하면서 못하는 자신을 아주 비하하는 발언을 막 하는데요. 보통 완벽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이 완벽해지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그 반대로 되게 자기 파괴적인 성향으로 바뀌더라고요. 그거 왜 그런 걸까요? 완벽주의자가 아니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해 주겠어. 아까 너는 완벽주의자가 아니야. 완벽하게 해주려는 선생님의 말을 너는 가해하고 무시하고 고집부리고 다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다 맞아 얘는. 그러니까 자기가 틀렸다고 얘기해 주는 것도 못 견뎌. 왜? 내가 다 맞으니까. 그게 엄청난 오류라는 것부터 알려줘야 돼요. 이게 되게 무서워. 이런 아이가 그냥 자라면 고집만 세서 그냥 다 내가 맞다고. 시험 문제 틀린 것도 못 받아들일 정도로. 그건 완벽주의자가 아니라 다 거부하는 가해자죠. 세상의 모든 걸 내 기준으로만 생각해. 내가 좋고 내가 맞았다고 하면 그게 맞아야 되지. 이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완벽주의자가 아닌 완전히 이기심. 내 뜻대로 다 하고 싶은 지배자. 그래서 그 마음이 이상한 걸 알려주고 그것 때문에 네 인생이 얼마나 아파질지 알려주고 네가 그건 완벽주의자가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완벽주의자란 남들의 마음을 잘 맞춰주고 남들이 칭찬해주면서 너 완벽해. 이게 완벽주의자지. 나 스스로 나한테 완벽주의자라고 하는 건 그건 교만한 거고 네가 되게 오만하고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 안 해서 더 멍청해지는 길이라는 걸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알고 고집 부리면서 안 받아들이려고 할 텐데 집요하게 들어가서 깨야 돼요.
그거를 어린 나이에 하지 않으면 이게 굳어져서 크게 되면 고치기가 더 어렵죠. 그러니까 직장에 가도 다 내가 맞으니까 남들이 싫은 소리 하거나 지적을 당하면 하나도 못 받아들이고 내가 맞는데 하면서 고집 부리고 하니까 사회 부적응자가 되기 쉽고 우울증이나 이런 데 걸리기 쉽죠. 이 아이의 영상을 보다 보니까 거절당하는 상황이 오면은 특히 막 참을 수 없어 하면서 되게 스스로를 막 가해하고 상대를 되게 곤란하게 만들고 자기는 불쌍한 피해자가 되고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럼 이 아이는 거의 거절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을 안 느껴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거부당한 자기의 아픔을 보면 너무 두려움이 뜨는데 이 거절당한 두려운 약자를 보면 죽을 것 같아. 진짜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 받아들이고 계속 고집 부리고 피해자도 됐다 가해자도 됐다 막 이러면서 거절당한 아픔 보는 약자의 두려움을 못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거절을 심하게 당했다는 걸 의미하죠.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아픔이 너무 세게 올라오는데 분명히 뱃속에서 엄마가 원치 않았거나 얘를 아니면 아들을 원했어. 근데 얘가 딸이야. 이러면 그 거절당한 존재의 아픔 자체가 떠버려요. 너무 무섭지. 뱃속에서 거절당하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날 싫어하면 날 죽일 수 있어. 낙태. 죽음의 공포가 너무 뜨고 그게 너무 현실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걸 받아들일 때 되게 아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엄마가 심리 상담 같은 걸 저희 수행터 같은 데 와서 좀 자기 마음을 좀 청산하고 아이가 어떤 마음일지를 생각해서 사실 그 아이 입장에서 대화해야 돼요. 뱃속에서 내가 너를 원치 않았던 그 마음. 그게 사실은 가짜고 지금은 전혀 그런 마음 없는데 너는 그때 그렇게 거절당한 아픈 아기가 생겨 있어. 그 아기 마음 올라오면 너는 이렇게 고집 부리고 이해 안 해주려고 그래. 그게 진짜라고 하면서. 걔를 이해해주면 걔는 가짜라 사라져. 걔를 이해 안 해주고 네가 계속 거절당한 두려운 약자 아기 마음을 인정 안 하고 고집 부리면 날마다 네가 거절당할 때마다 걔가 떠서 계속 고집 부리고 사람들이 널 좋아하지 않게 돼. 이런 걸 차근차근 설명하면 아이는 이해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같이 부모랑 느끼게 하고 죽음의 공포를 느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고집이 세져갖고 나중에는 엄청 대인공포까지 올 수 있어. 공황장애, 대인공포 이런 게 오고 지금은 자기 가해하면서라도 어떻게 소통을 하는데 나중에는 우울증이나 자기 수치로 자기 자신을 사회로부터 스스로 격리시키고 외톨이가 되게 하고 이럴 수 있죠. 이 아이가 참고로 엄마가 아이가 2돌 때 남편이랑 이혼하고 엄마가 혼자서 키웠대요. 그래서 더 그런 걸까요? 그렇죠. 2돌 때 아이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거든. 잠재의식은. 버림받은 아픔. 아빠한테 버림받은 아픔이 너무 어린 나이에 생겼어. 그걸 보는 두려움이 극심했을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또 엄마에 대한 애착으로 나타나. 두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날 버렸어. 근데 이렇게 두려워. 근데 나머지 한 사람도 날 버려. 아빠가 떠났는데 엄마가 안 떠나리라는 보장이 없어. 그럼 나는 죽을 거야. 난 버림받으니까, 애기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심한 애착. 근데 엄마한테 사랑받으려면 나는 거절당하지 않고 내가 완벽한 존재여야 돼. 그러니까 완벽해지려는 노력도 너무 무서워. 내가 틀린 존재. 이런 존재라는 걸, 열등한 존재라는 건 인정도 안 하려고 그래. 열등한 존재라고 인정하려고 그러면 엄마한테 거절당할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이 드니까 무조건 나는 완벽해. 그리고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심한 집착하는 놈이 엄마에게도 버림받을까 봐, 거절당할까 봐 엄청 두려운 마음이니까 엄마가 아이 눈을 보면서 엄마는 너 안 버린다고. 네가 올라오는 그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은 가짜다. 아빠가 널 버렸을 때 생긴 가짜. 아기 마음을 네가 진짜로 알고 붙잡고 있는 거다. 얘기를 날마다 해줘야 돼요. 그럼 어느 순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편안해져. 그리고 엄마한테 네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거절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 올라오면 그때그때 말해줘.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마음은 항상 표현하고 말하고 솔직하게 인정할수록 이게 실체가 사라져. 없는 걸 알고 편안해지는데 이 아이는 그 마음이 무서우니까 참고 말 안 할 거라고. 엄마한테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 올라오는데 이거를 얘기를 하면 엄마가 이럴지도 모른다는 망상을 떨어. 진짜 나 너 버릴 거야. 이럴까 봐 두렵다고 생각해서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이 마음이 너무 진짜같이 느껴지고 그렇죠. 근데 이 마음이 가짜니까 말을 할수록 가짜인 걸 알고 아무렇지 않다는 거를
알게 되는데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참을 테니까 말을 해라. 엄마한테 그럴 때마다. 그래서 엄마가 공감을 해주는 거죠. 우리 아기 엄마한테 버림받을까 봐 두렵구나. 자, 느껴보자. 이거 가짜야. 엄마가 왜 버리겠어. 하면서 그 마음을 가짜인 걸 같이 느껴주고 같이 공감해줘야 됩니다. 이 아이가 스스로 자신은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이 같이 느껴지고 자기는 유독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원망스럽다고 하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올라오는 마음들 때문에 되게 괴로울 것 같아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마음들을? 설명해줘야죠. 너는 아주 건강한 아이고 똘똘한 아이라 그렇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이 같이 올라오는 거라고. 너는 아주 똑똑하다. 원래 마음은 같이 올라와. 네가 생각하기에 착한 마음과 나쁜 마음이 같이 올라와. 좋은 집착과 불쾌한 거부감이 같이 올라와. 그건 당연한 건데 두 마음을 다 인정하면 돼. 너한테서 올라왔으니까 내 마음이네. 천사도 나고 악마도 나라는 거. 너 그림책 봐봐. 거기 천사랑 악마 있는데 악마가 진짜 나쁜 게 아니지. 가짜지. 악마도 있어야 천사가 있는 거지 하면서 자꾸 인식을 시키고 이거는 그냥 머리로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오늘 자 엄마한테 어떤 마음 올라왔어? 이럴 때 엄마 좋아. 그럼 너 싫은 것도 올라왔지. 싫은 것도 표현하게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다 표현하게.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거. 엄마도 이 아이한테 자꾸 표현하는 거야. 나 너 사랑해. 근데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또 미워해. 이렇게. 그래서 아이가 자기 부정적인 마음을 극도로 무서워하니까 자기가 듣기에 자기 존재를 인정 안 해주고 틀렸다 또는 지적, 듣기 싫은 말을 하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연관이 있어요, 그거와. 그래서 자꾸 긍정과 부정은 하나라는 거. 둘 다 같이 인정하는 거를 가르치는 거죠. 예를 들어 너 오늘 공부해야지? 그러면 두 가지 대답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네, 할게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하지만 하기 싫은 마음이 있거든. 싫어요. 안 할래요. 이렇게 두 가지를 대답하게 하고 두 마음이 다 있어. 그럼 어떤 걸 선택할까? 그래서 두 마음 다 인정한 다음에 해주는 거. 난 착한 어린이니까 이렇게 선택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자기 마음에 대해서 분별심을 깨주고 착하고 나쁜 마음도 다 인정하면 사라지는 거. 그리고 인정하면 이게 별게 아닌데 내가 인정 안 하고 무섭다고 얘들을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고집부리니까 얘가 진짜 같이 커져서 나를 하고 싸우고 날 괴롭게 한다는 걸 몸으로 인식하게 도와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아이의 속마음을 이제 듣는 시간에 아이는 엄마가 관심만 가져주면 자신은 자해도 안 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엄마의 관심만으로 가해하는 마음이 다 치유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이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너무 집착해 엄마한테. 아빠한테 버림받듯이 버림받을까 봐. 그래서 집착하는 아기 마음이 그러는데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또 나만 보라고 하지. 서서히 끊어야 되는데 그 두려움, 버림받을까 봐, 거절당할까 봐, 엄마한테도 또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그 아기 마음이 가짜라는 거. 그걸 인식해야 돼요. 어차피 자라면서 엄마한테 심리적인 분리가 일어나야 되거든. 그치? 근데 애기 때랑 똑같이 그 애기 마음으로 계속 집착하면 안 되니까 무조건 관심 가져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 막 너무 두려워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집착할 수 없다는 거. 그 너무 버림받을까 봐 그 두려운 마음, 그게 근원이니까 그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엄마한테 말하게 하고 그 마음 같이 느껴서 가짜인 걸 알게 하면 이 집착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심리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좀 되면서 심한 집착 이런 게 사라지죠. 그리고 자기 또래랑 놀고 공부하고 이런 데 관심도 갖게 되고 부정적인 것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니까 그런 마음 인정해서 분리가 좀 돼서 엄마가 좀 무관심해도 혼자 씩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아기가 돼야 되는 거죠.